안녕하세요. HITV 강우석입니다. 이번 편은 사마천의 사기열전 7번째 편인 중리제자 열전 편입니다. 중리는 공자를 칭합니다. 공자께서 생전에 77명의 제자를 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 당신의 제자들은 육예를 공부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소임을 맡겨도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하실 거다라고 스스로 자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리제자 열편을 읽다 보면 77명의 제자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다양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만 언급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록으로 굳이 저게 언급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내용도 어떤 제자의 하나의 그 예로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은 말고 몇 분에 대해서는 유의미하고 그 가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언급되는 것은 이제 공자께서 일찍 돌아갔지만 가장 아꼈던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학덕에 해당해 높은 분으로 좀 칭합니다. 재물을 구할 뭐 능력은 없지만, 근데 일찍 그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스승이 대단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있고, 뭐 언변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어떤 좋은 긍정적인 평을 하는 사람도 몇 분은 계십니다. 근데 이 중리제자 열편의 그 특징적인 거는 자공이라는 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특별하게 어떤 그 거의 전부를 활용하면서 이 열전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공이라는 분이 공자께서 참 언변이 좋다라는 어떤 칭찬을 하셨던 분인데, 단지 말을 잘하는 건 아니고 지혜롭게 어떤 잘 표현하고 기획하고 설명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분의 어떤 행적 중에 그 전편인 오자서 열전에 나왔던 그 역사적 사실과 겹칩니다. 그 겹치게 된 이유가 참 대단히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을 중요시 여기는 공자의 어떻게 보면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행위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어느 날 그 제나라가 그 뜬금없이 노나라를 침략한다는 그런 그 소식을 접합니다. 근데 노나라는 제나라보다 한 10분의 1 정도, 이 정도의 어떤 그 군세를 갖고, 국의 어떤 힘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제나라가 침략을 한다니 이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자는 고향인데 조상의 묘가 있는 조상의 나라가 없어진다는 어떤 슬픔에 제자들에게 야,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공자 제자들은 무하고 관계없는 학문에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거 뭐 칼 들고 나서 싸울 수도 없는 분이고 답답한 마음인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하소연합니다. 우리나라가 저런 위험에 빠져 있는데 무슨 해결책은 없겠냐 라는 식의 약간 질책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제자들이 각자 자기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막 나섭니다. 그러다 났을 때 다 물리치고, 불안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게 자곡이란 제자가 그러면 제가 나서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겠습니다 라고 나섭니다. 그랬더니 공자께서 그래, 저 친구만큼은 믿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맡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 자공이라는 양반이 그 한 일은 드라마틱합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나름대로 그 본인이 세웠던 전술에 의해서 전략을 실행을 합니다. 첫 번째,
그 노나라를 침략하려는 제나라를 가는데 제나라에는 전시성을 갖고 있는 그 대부가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되려는 욕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어떤 대부들이 여럿이 있다 보니 자기 힘을 쓸 수도 없고 어떤 역할을 하기에 그렇게 녹록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그 시선을 외부로 그 펼쳐보려는 의도로 전쟁을 기획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공에 가서 이번 전쟁이 부당함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언급할 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노나라는 왕도 후지고 그 다음에 그 군세도 약하고 성벽도 분명히 부실하다. 그런데 전쟁 치르기는 어렵다. 근데 그 오나라는 대단히 어떤 성벽도 높고 그 다음에 군사도 용맹하고 왕도 현명해서 전쟁을 치르기 쉽다. 그랬더니 제 나라 그 전상이라는 사람이 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면 노나라는 쉽고 오나라가 어려운데 왜 반대로 얘기했냐. 그랬더니 그 자공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공께서 전쟁을 치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공 하나의 권력이 집중된 것이 아니고 여러 집안으로 분산된 그 권력을 좀 모아보고 싶은 욕심에 의해서 그 이번 전쟁을 기획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노나라는 쉬운 나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바로 가면 바로 점령해서 제 나라의 속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대부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경쟁 대부들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든지 지금의 제 나라 왕의 힘을 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치러서 이겼는데. 그것이 아니고 차라리 강한 나라를 치어서 전쟁에 이기면 강한 나라를 치어서 이긴 것에 대한 어떤 힘든 노력을 하지만 설사 지면 그것에 의해서 어떤 왕의 힘도 제거될 약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쯤에 다른 대부들의 어떤 힘도 약하게 되고 그 대부의 어떤 의도대로 뭔가를 의리하게 꾸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노나라를 치는 것보다는 그 오나라를 치는 것이 대부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일단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노나라로 방향을 들어서 어떤 진행하고 이제 진행 방향이 명확하게 정리된다. 갑자기 이 길이 아닌가 봐요. 저쪽이래.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주변의 어떤 다른 대부들은 첫 번째 가졌던 그 당신의 계획이 부실한 거 아니냐. 또 딸이 바꾸려고 하면 무슨 나름대로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괜히 쓸데없이 약한 나라보다 강나라가 하게 되면 우매한 짓이지 않냐라는 어떤 많은 비난과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그러면 지금은 준비하는 걸로 해서 그러면 그 국경에서 그냥 대기하고 계십시오. 제가 가서 오나라가 제 나라와 전쟁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제가 상황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자공이 오나라로 갑니다. 그 오나라로 가서 지금 제 나라가 노나라를 없애려고 지금 그 국경까지 병사를 배치했습니다. 옛말에 그 어진 사람은 남의 왕의 후손 제사를 끊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한 나라가 있다 한다면 그 강한 나라의 힘을 빼서 주변 나라와 공평하게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 나라가 노나라를 취한다면 제 나라는 대단히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고 노나라는 제사도 지내지 못하는 그런 그 후손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참엔 그 노나라를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제 나라에게 어떤 전쟁을 시작을 하십시오. 저 나라와.
그러면 그 주변 나라들이 그 왕에게 대단히 그 명분과 도리가 있다라는 어떤 그 칭송으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부차가 그래, 좋긴 하겠다. 오케이.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눈에 가시같이 있었던 월나라가 저 밑에서 떡하니 있으니 내가 쟤를 좀 정리를 하고 제 나라로 그 진군을 할 테니 좀 기다려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오나라가 그 월나라를 침략하러 간다면 그 노나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제 나라는 침략도 안 하고 기다려 있으면 아까 같은 의심을 계속 살 텐데 아무래도 오나라가 발이 와서 전쟁을 치러야 우리 계획했던 대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뭐 상황이 전개될 때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위로움에 또 다른 깨를 냅니다. 왕께서 월나라를 없애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만약 왕께서 월나라를 침략을 할 때, 그래서 취하였을 때, 제 나라는 노나라를 취해서 힘이 더 강해지긴다면, 그 왕하고 그 오나라와 제 나라의 힘의 균형은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아까 같은 명분을 세워서 전쟁을 치렀을 때 많은 제후들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명분에 의해서 월나라도 뒤에서 귀찮게 하지 못하게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당신 말을 내가 수용하겠어 하고 이제 기다려 봅니다. 그래서 자공은 급히 그 월나라 구천을 만나러 갑니다. 월나라 구천은 그렇지도 오나라한테 뒤지게 맞아가지고 찐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위급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학덕이 있는 그 공자의 제자가 온 데니 성대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전후 사정을 설명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의중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토로합니다. 그때 자공이 구천의 어떤 그 가슴 한 속에 있는 의지를 읽어냅니다. 그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자기가 그 당했던 그 비참했던 상황을 복수하기 위한 그 의지, 그것을 표현해서 그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인데 지금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런데 그 힘을 갖다가 지금 당장 오나라가 침범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위기 상황이니 그 차공의 그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지금 그 오나라는 월나라가 뒤에서 그 전쟁을 일으켜서 진군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염려를 하니 월나라는 사신을 보내서 일정한 병사로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해라. 그러면 오나라는 제 나라와 전쟁을 치를 것이다. 그리고 오나라는 제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다시 진나라까지 침략을 해서 대국이 되려는 그 목표를 실현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제 나라와 전쟁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힘은 빠질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진나라에게 전쟁을 시도를 할 텐데,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이 소진될 것이다. 그때 월나라가 나름대로 병사를 재정비해서 오나라를 친다면 월나라 입장에서 원수도 갚게 되고, 그리고 주변의 한 나라가 맹주가 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조언을 합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네라고 하면서 이제 탐복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은 그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금은보화와 함께 그 백비를 통해서 왕에게 의사를 전달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공이 떠난 후 사신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의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말하기를 월나라 왕 구천이 어떤 그 왕의 어떤 보살핌으로
지금까지 무탈했는데 이번 전쟁에 커다란 어떤 역할은 못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의 3천의 병사와 전쟁에 참여해서 최전방에서 나름대로 진격을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얼마나 기분 좋고 처음에 어떤 의도대로 자공의 의도대로 된 것 같다라는 어떤 착각을 합니다. 그럴 때 자공이 또다시 조언을 합니다. 남의 왕과 병사를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는 건 그 나라를 대단히 없이 여기는 것이고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니 이 금은보와 상납된 이런 곡물만 받으시고 월나라의 충정을 이해했으니 들어가서 자국의 어떤 보위에 최선을 다해라라는 어떤 하명과 함께 보내라고 합니다. 들어보니 굳이 3,000명 정도 있으나마나 하니 보냅니다. 그리고 제나라로 진격을 해서 제나라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해서 제나라를 굴복시키고 다시 진나라로 이제 항하게 됩니다. 그때 자공은 제나라로 부차가 침공을 할 때쯤 나름대로 진나라로 몰래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벌어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후 지금 현대 오나라에서는 제나라를 멸망시키고 진나라로 진격하려는 계획으로 전쟁을 시도하고 있으니 진나라도 지금 전쟁에 참여하진 않지만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노나라로 공자가 있는 곳으로 피합니다. 그래서 제나라를 침공해서 무찌렀던 오나라 부차는 거기에서 승리에 도취돼서 그 옆에 있는 진나라로 역시 진격을 합니다. 그러나 진격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했던 병사와 전쟁을 하였었을 때 쉽게 승리는 거할 수 없는 거고 패전을 합니다. 그때 이 월나라 구천이 병사를 대정비해서 오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도성 가까이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 위급한 상황이 전개되니 오나라 부차는 진나라의 정쟁에 최선을 다할 수도 없고 전쟁에 지면서 급히 오나라로 복귀합니다. 그러나 먼 거리에 원정을 갔던 병사들이 귀국하여 전쟁을 치렀었을 때 소진된 힘으로 제대로 전쟁을 치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번의 전쟁에서 구천에게 패하고 결국은 부차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와 동시에 월나라의 뇌물을 받고 월나라의 입장을 대변했던 백비라고 하는 자도 도리가 없는 자다 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오나라는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의 스토리가 분명히 오자서 10편에서 백비의 어떤 사악한 간사한 어떤 그리고 매국노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망했다라고 하지만 그와 병행해서 자공의 커다란 전략도 오나라의 어떤 패망에 커다란 힘을 발휘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자국의 역할에 어떤 더 큰 오나라의 멸망의 무게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편에 중리 제자 10편이라고 하고 중리는 공자고 공자는 인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였는데 당신의 가족, 당신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도리라 하여 구하기에 했는데 결국은 생뚱맞게 오나라가 멸망하는 화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가 말하는 도리는 분명히 중요한데 절대적 선은 아닌 거죠. 그렇다 본다면 국가와 국가의 어떤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선이라고 하는 건 절대선도 없고 절대악도 없고 서로의 이익에 의해서 선택되어지지만 좀 더 덜 부끄러우면 좋은 선이고
많이 부끄러우면 뭐 악이 되는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편의 그 중리 제자 열전은 그 중리의 제자가 77명이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한 분이 몇 분 계시다라는 어떤 언급인 거고, 그리고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중리의 어떤 조상에 대한 도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바람이 한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끼친 것에 대해서 이 자공의 역할이 크고 자공의 능력이 참 출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했던 편인 것 같습니다. 이번 편은 흥미로운 열전 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편 8편째 그 사기 열전 때 만나 뵙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